뭐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현역 검사까지 이렇게 마약사범 무마에 개입을 했다면 현 정부가 마약사범을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일상까지 그만큼 심각하게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0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마약 사범이 한 5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치로는 거의 2만 명에 육박한 수치이고요. 올해는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약 사범 10명 중에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마약 같은 경우는 그 필로폰 등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대마 사범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방식을 보게 되면 인터넷과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를 비롯해서 뭐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이제 연예인 일부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마약이 좀 광범위하게 흔하게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해경이 무더기로 최근에 마약 사범을 검거한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의 중구에 있는 한 앞바다에서 낚시꾼이 걸어올린 낚시 줄에 걸려 있는 그 비닐봉지에 다량의 마약 주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경은 여기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서 다수의 판매책과 유통책들을 구속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마약사범도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요식업자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자, 대학생, 토목건설 회사원, 통신사 상담원 등으로 다양했고요. 무직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 직업도 연령대도 참 다양한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이 상당히 거래되는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일상까지 깊게 파고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약을 구하는 방식이 쉬워진 것입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개인 간에 은밀한 방식으로 서로 주고 파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SNS나 모바일 채팅 앱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의 가격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집안에서 마약을 SNS를 이용해서 피자 한 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영양제 등으로 위장해서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싸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인터넷 쇼핑, 뭐 오프라인, 온라인 쇼핑 해외에서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약까지 해외 직구한 게 최근 2년 새 6배가 더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우편 등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는 마약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그런 우편물들에서 마약을 발견해서 수신자를 추적하는 것이 일상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 중에 90%는 그래도 관세 단계에서는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마약 검사 전담팀이 꾸려져 있어가지고요. 엑스레이 검사나 의심물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촉수 검사, 파괴 검사, 그리고 마약 탐지기나 마약 탐지견을 이용해서 마약을 검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적발이 됩니다. 다만 이런 밀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단속망을 피해서 이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화장품이나 컵라면에 마약을 끼워 넣어서 실제로 단속을 피해서 유통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전거의 프레임 안에 필로폰을 채워서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마약 청정 국가로 복귀하겠다, 마약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우리가 마약 범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마약 사범의 경우에 초범이거나 치료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1년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 사범 2명 중에 1명꼴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제 풀려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풀려난 마약 사범들 10명 중에 3명꼴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범의 경우에도 유통에 관여한 경우라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밝힌 것인데요.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최근에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마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치료 또는 재활을 통해서 마약 사범들이 다시 마약을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어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을 나눠준 그런 범죄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만큼 마약이 우리 일상으로 깊게 파고들었는데 연령대도 좀 많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SNS나 특히 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네. 채팅 앱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대 청소년이 본인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SNS나 다크웹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네. 해외에 있는 판매책들이 국내에 있는 유통책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우편 등을 통해서 마약을 보내고 그런 국내 유통책들은 해당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 등 어린 연령대에 있는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마약 종합 대책,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그 초범도 이제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범인 경우에 또 본인이 치료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형이 강경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이제 초범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비율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치료나 재활 방책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처벌 강화에 더해서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조치는 좋은 시도로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